네, 정의원을 둘러싸고 회계 논란에 이어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원이 어제 오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공식 입장을 두 번째 내놨습니다. 유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정의원이 입장을 밝혔죠. 네, 이 부분은 어제 늦은 오후에 나온 설명 자료에 담겨 있었는데요. 일단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혹은 헐값에 팔았다라는 이런 의혹에 대해선 구입과 매각은 시세대로 이루어졌다라면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기부금 손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쉼터를 팔기 위해서 내놨지만 오랜 기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네, 근데 이 시설이 기부 취지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또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쉼터가 정말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해서 쓰였는지가 또 다른 의혹이었는데요. 먼저 이 쉼터가 있는 마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옛날에 초창기에는 뭐 집을 사서 뭐 이렇게 몇 번 이용을 했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은 없어요. 이 직원들이나 1년에 여름이면은 뭐 한 서너 번 오는 것 같더라고. 네, 할머님들의 발길이 거의 없었다라는 건데요. 네. 온라인엔 할머니들이 아닌 다른 모임을 위해 사용된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이 쉼터 운영에 대한 의문도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이 쉼터의 관리인으로 돈을 받으면서 지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관리인으로 여기서 일을 했다는 건데 이 정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 이 윤 당선인 아버지에게 이 쉼터 관리를 맡기고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택 관리사 경험이 있던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건물 관리를 요청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부친이 수원에 있는 집을 오가면서 최근까지 건물 관리를 성실히 했고 인건비 명목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7천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정 의원은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이 쉼터가 다른 목적으로 쓰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애초에 이곳이 할머니들이 위한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교육과 활동 지원의 공간이기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다가 할머니들은 집회 참가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쉼터가 있는 안성에 있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안성이 서울에서 이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불편할 점이 있었을 거예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쉼터가 서울에서는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왜 서울이 아닌 안성에 쉼터를 뒀을까에 대한 의문도 나오던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기부금을 줬던 현대중공업의 2012년도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 당초 쉼터를 세우려고 했던 곳도 서울 마포구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보도자료에 그렇게 돼 있네요. 마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성으로 바뀌었을까?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 의원의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요. 네. 애초에는 이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인근, 그러니까 서울 인근에 주택을 알아봤지만 이 10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화도, 용인, 안성 등 17곳의 후보지를 추려서 돌아봤고 최종적으로 기준에 맞는 이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거죠. 네, 수도권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안성을 낙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해명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의 인테리어 비용만 1억 원 가량 들어간 거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사실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 연결, CCTV, 컨테이너, 벽난로 이런 설치 공사에만 3,500만 원이 들었고 넷난방기, 청소기 등 물품 구입에 약 1,500만 원,
침구와 식기 등을 사는데 약 3천만 원이 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목적이 있었다라고 정 의원이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주 목적은 정 의원도 밝혔다시피 할머니들의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간 시설에 할머니 분들을 위해 더 잘 쓰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 관련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도 뭐 여야도 갈리고 갑론을박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윤당선인이 이제 소속이 된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이 논란이 윤당선인의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 의원이 그동안 해온 30년간의 활동이 좀 부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당 차원의 좀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해당 논란이 본질을 떠나서 정쟁의 도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추적 유호정 기자였습니다.